인공지능 에듀테크 스타트업 넥스트레벨의 젊고 유능한 CEO 감지훈은 오늘도 수면제 두 알로 가까스로 잠들었다. 깨어난 참이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젊은 기업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편으로 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내면의 공허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그의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들었고, 과거 첫 창업 실패의 뼈아픈 트라우마가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의 밤을 괴롭혔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성공의 상징처럼 반짝였지만 정작 지후의 마음은 짙은 안개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다.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냉철한 이성만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그는 자신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혹독할 정도의 완벽주의를 강요했다.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넥스트 레벨의 공동 창업자인 CTO 박서준은 이런 지후의 건강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늘 걱정했지만, 성공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힌 지후에게 그의 진심 어린 충고는 그저 나약한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일러스트레이터 여동생 강지아와의 관계 역시 그의 일 중독과 차가운 성격 탓에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오직 이번 투자 유치의 성공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운명의 투자 발표 당일, 수많은 국내외 투자자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무대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떠오르는 화려한 데이터들은 넥스트 레벨의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지우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무대 위로 쓰러졌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긴급히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의료진의 필사적인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결국 멎어버렸다. 삐!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응급실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지우의 의식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헤매고 있었다. 그 어떤 감각도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의 공간. 그때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의식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은 점점 더 밝고 강렬해졌고 마침내 그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터널의 끝에 도달했다. 그곳은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평화와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우주 만물과의 깊은 연결감으로 충만한 공간이었다. 시간도 공간도 그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때 그의 삶 전체가 마치 한편의 장대한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코딩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밤을 지새우던 해맑은 소년 시절의 모습, 첫사랑의 설렘과 가슴 아픈 이별의 기억, 첫 번째 스타트업 실패 후 느꼈던 처절한 절망감과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며 수많은 소중한 인간적인 가치들, 사랑, 우정, 가족과의 유대, 타인에 대한 연민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하고 등한시했는지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깨달았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감정의 가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강렬하게 인식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따뜻함과 지혜로 가득 찬 존재. 그것은 어쩌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였을 수도, 혹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었다로부터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다. 너는 아직 이 생에서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있다. 네가 가진 그 빛나는 재능과 기술을 이제부터는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밝히는 데 사용하여라. 기억하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알고리즘은 경쟁과 분리가 아니라 조화와 연결이며, 네가 그토록 집착했던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과 여러 번의 전기 충격 끝에 지후의 심장은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이 과연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각이었는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어 극심한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휩싸였다. 이전에는 그의 삶의 전부였고 존재 이유였던 사업의 성공, 막대한 부업, 사회적 명예에 대한 욕망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세상 모든 것이 마치 흑백 필름처럼 무미건조하고 허무하게 느껴졌고 깊은 우울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의 성격 또한 이전에 냉철하고 공격적이며 타인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모습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생경한 감상에 시도 때도 없이 젖어들며 주변 사람들, 특히 매일같이 그를 간호하러 오는 박서준과 강지아를 크게 당황시키고 걱정하게 만들었다. 예전의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했다. 퇴원 후에도 지우의 방황은 계속되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남의 화려하지만 텅 빈 자신의 오피스텔에 집거하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넥스트 레벨의 경영은 자연스럽게 박서준에게 거의 떠맡겨지다시피 했다. 회사는 CEO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건강 문제로 인해 투자 유치는커녕 기존 사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지만 지우는 그 어떤 의욕도 보이지 않았다. 박서준은 매일같이 지우를 찾아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그를 설득하고 때로는 강하게 채근했지만 지우는 자신의 불가해한 경험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여동생 지아 역시 변해버린 오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깨지지 않는 유리벽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듯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지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때 받은 메시지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에 대해 단편적으로 남아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서준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성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는 일단 모든 것을 잊고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푹 쉴 것을 진심으로 권유했다. 지우는 박서준의 권유와 스스로의 깊은 내적 필요에 의해 잠시 서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무작정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한적한 고차로 향했다. 속세와 단절된 듯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그저 먹고 자고 산길을 걷는 단순한 일상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드리고 나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경내를 산책하던 노승 해명 스님과 마주쳤다. 인자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스님에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고 몇 번의 짧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점차 마음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우는 용기를 내어 해명 스님에게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로 인한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다. 해명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중간에 끊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차를 따르며 끝까지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님,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본 것은 크나큰 축복이자 동시에 아주 무거운 영적인 숙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착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우주가 혹은 그대의 가장 깊은 영혼이 그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그의 경험을 편화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일 수 있음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산과 죽음, 고통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지며 그 해답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지식이 아닌 오직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지훈은 해명 스님의 조언에 따라 며칠간 사찰에 더 머물며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참선과 명상을 배우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홀로 지리산의 깊고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집중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치 두꺼운 안개가 걷히듯 과거 첫 창업 실패가 자신에게 남겼던 깊은 트라우마와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강박과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감정의 메마름으로 몰아갔는지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직면하고 통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피상적인 인정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소박한 일상 속에서의 감사함, 타인과의 진실하고 따뜻한 연결, 조건 없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매 순간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깊은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뛰어난 AI 기술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단순히 돈을 벌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하며 세상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벅찬 사명감을 발견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목적의식과 한결 가볍고 평화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냉소 대신 깊은 연민과 온화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한층 차분하고 깊어진 모습으로 서울에 돌아온 지우는 곧바로 넥스트 레벨의 이사회 및 주요 투자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치 예견된 수순처럼 회사의 기존 주력 사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가 제안한 새로운 핵심 프로젝트는 임사 체험에서 얻은 깊은 영감과 해명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현대인들, 특히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 및 인터랙티브 힐링 콘텐츠 플랫폼, 가칭 마음 라이트 개발이었다. 그는 이 플랫폼이 단순한 기술 기반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하게도 이 파격적이고 당장의 수익성이 불투명해 보이는 제안은 즉각적으로 이사진과 대부분의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냉소적인 비난에 직면했다. 강 대표,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아십니까? AI 기술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격렬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당장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사업의 동반자였던 박서준조차 처음에는 지후의 계획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회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그의 면전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돌아섰다. 그는 지우가 큰 병을 앓더니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까지 생각했다. 모두가 등을 돌린 듯한 처절한 고립감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우는 더 이상 과거처럼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의 가치관, 그리고 마음빛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때로는 열정적으로 역설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과거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CEO에게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확신과 인간적인 호소력,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사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AI 기술이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의 진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의장의 냉랭한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지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깊어진 눈빛, 그리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박서준은 오랜 시간의 침묵과 고뇌 끝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지후의 변화가 일시적인 감상이나 현실 도피가 아닌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든 깊은 체험에서 비롯된 진정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친구를 믿고 그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나도 한번 같이 가보겠다. 대신 망하면 우리 둘 다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나야 할 거다. 서준의 농담 섞인 말 속에는 친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기존 투자자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지만 지후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 소수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투자자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났고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그의 진정성에 감화되어 열정 하나만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마음빛 프로젝트는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예상대로 수많은 기술적, 재정적 난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후와 서준,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소수의 젊고 열정적인 팀원들은 예전 넥스트 레벨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때로는 밤샘 작업을 불사하면서도 즐겁게 협력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지후는 더 이상 과거처럼 결과에 조급해하거나 팀원들을 닥달하며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고 팀원들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의 변화는 팀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깊은 신뢰를 불어넣었다. 한동안 소원했던 여동생 강지아 역시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했다. 그녀는 따뜻하고 섬세한 감각을 살려 마음빛 플랫폼에 필요한 감성적인 일러스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공하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오빠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지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진정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마음빛 플랫폼의 베타 버전이 세상에 조심스럽게 공개되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소중한 피드백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특히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한 고등학생 사용자로부터 온 장문의 감사 메시지는 지후와 팀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 앱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학생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뇌어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완벽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아직 그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빛을 더하며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내면의 충만함과 살아있다는 기쁨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냉소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잔잔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